안녕하세요. 시작은 간호사 시간의 모니입니다. 저는 IT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은 간호사 시간의 함작가입니다. 저는 작가, 프리랜서, 그리고 간호사입니다. 다들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주는 진짜 특별한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어요. 바로 해외 간호사 인터뷰입니다. 차민나 선생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간호사 차민아입니다. 먼저 팟캐스트 시작은 간호사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터키에 있는데 지금 해외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보통 블로그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간호사 선생님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된 기회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1년 근무를 하고서 해외 취업으로 눈길을 돌렸거든요. 그러다가 다른 보통 일반적인 간호사, 해외 취업을 생각하는 간호사들이 생각한 국가들, 뭐 미국이나 호주나 뭐 이렇게 다른 나라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두바이에 가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영국 런던에도 취업을 했고, 그리고 현재는 휴직을 하고 지금 런던에 있는 대학원에서 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터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원래 런던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가 생긴 덕분에 집을 다 철사고 지금 남편이 있는 터키에 왔거든요. 놀라시지 마시고. 어쨌든 시작은 간호사에서 여기서 들을 이야기들이 해외 취업과 유학을 생각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많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소개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차민나 선생님께서는 다들 아실만한 언론사에서 인터뷰도 여러 번 하시고 아마 검색하면 기사가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청년 해외 진출 관련해서 정보 제공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 취업 정보 제공 사이트인 월드잡 플러스에서도 여러 번 초청받아서 강연도 하신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취업 관심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은 포털에 영국 간호사, 두바이 간호사 이렇게 검색하면 아마 바로 선생님 블로그 찾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차민아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신입생 시절부터 되게 절친하게 지낸 선배여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선생님께서 제가 팟캐스트 하고 계신 걸 아시고 선생님 경험을 좀 더 많은 분들께 공유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냉큼 이렇게 인터뷰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올해 초에 강의하셨을 때 다른 선생님들께서 선생님 강의 녹화해서 올려달라고 그런 요청이 많으셔가지고 선생님께서 또 결심하신 것도 있으시죠? 네, 초청 당한 게 아니고 내가 좀 출연시켜달라고 쫄랐거든요. 네. 어쨌든 이렇게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해외 간호사를 꿈꾸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들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선생님 말씀을 드리면 저희하고 소리가 좀 다른 게 느껴지실 텐데요. 현재 해외에 있으시다 보니까 전화로 녹음 함께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공지 먼저 듣고 시작해 볼게요. 시작은 간호사 시간은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시간은 팟빵, 아이폰 팟캐스트,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은 간호사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팟캐스트 비하인드 스토리 및 방송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헬로시간 HELLOSIGAN@gmail.com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간호사 공감 스토리, 탈간호 관련 궁금증, 그 밖의 각종 고민 사연 등 모든 이야기를 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하트 날려주시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선생님, 먼저 두바이 간호사 취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여쭤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선생님이 두바이 간다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을 때 너무 놀랬던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두바이 간호사가 좀 생소했고 미국 간호사 아니면 호주 간호사가 대세였던 시대였거든요. 아직도 조금 두바이 하면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 선생님께서 처음에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간호사로 취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혹시 뭘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두바이를 갔는지 흔하지 않잖아요. 그쵸? 네, 네. 두바이 이야기 듣는 거 여행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제가 두바이를 알게 된 거는 제가 사실 터키로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터키랑 한국 사이에 두바이가 있으니까 그때 돌아오는 길에 스탑오버로 두바이에서 두 박을 머물렀어요. 숙소가 이제 두바이 내에 있는 헬스케어 시티 근처였거든요. 그 되게 우연찮게도 왜냐면 관광하는 곳은 좀 더 다운타운 두바이나 좀 밑에 있는 쪽인데 제가 좀 그때는 학생이 돈이 없어갖고 헬스케어 시티 근처에 저렴한 호텔에 머물렀었거든요. 근데 그 헬스케어 시티가 메디컬 투어리즘을 테마로 한 그런 디스트릭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학생 간호사여서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냥 알고만 있다가 두바이에 대해서 알고만 있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시작하면서 다들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회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해외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 나라 국가를 알아봤는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정보 서칭도 가능하고 해외 면허 신청도 온라인으로 요즘엔 다 가능한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다들 엔클렉스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엔클렉스를 접수를 해야겠다. 그러면 동시에 다른 나라 간호사 면허 시험 정보를 수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두바이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때 같이 접수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엔클렉스는 시험 접수 과정이 굉장히 두바이 면허 시험 접수에 비해서 좀 더 까다로운 편인데 두바이는 굉장히 스트레이트하거든요. 그리고 문제 수준도 엔클렉스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엔클렉스 문제집 풀고 인강 듣고 하면서 다행히 시험을 합격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사직을 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데 취업 준비를 하다가 해외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서 미국이나 이런 여러 국가를 알아봤는데 다른 나라는 이제 이미그레이션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EB3 비자를 따서 가시는데 보통 웨이팅만 한 1년 이상 걸리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네, 그것도 이제 엔클렉스가 있고 다른 서류가 다 준비가 되고 취업이 결정한 난 다음에 1년을 기다려야 돼요. 비자 인터뷰까지. 근데 이제 두바이는 이런 이미그레이션 절차가 굉장히 절차가 간단해서 이게 여기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운이 좋게도 빠르게 취업이 됐어요. 설명이 굉장히 좀 군더더기 없으신데 그래서 그런지 취업에 걸린 기간이 굉장히 짧은 느낌이에요. 대학병원에서 1년 정도 일하셨다고 했는데 엔클렉스를 동시에 준비하셨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준비하신 기간이 있기는 할 텐데 그 기간이 얼마 정도인지 그런 일한 시기 대비 언제 합격하신 건지 그리고 또 이력서를 넣고 합격까지 얼마나 걸리셨는지 이런 시간 같은 게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해외 취업을 네. 고려하시는 분들이 좀 더 좀 인생 계획 짤 때 필요한 정보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대학병원에 웨이팅 없이 2월부터 근무를 시작했거든요. 그 해에 9월에 두바이 면허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고 11월에 시험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2달을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본 거죠. 그 시험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시청역 옆에 있는 어떤 이제 컴퓨터 베이스, 뭐 토플 시험 보는 그런 시험장에서 컴퓨터로 시험을 봤었거든요. 시험 그렇게 한국에서 보고 그러고 나서
이듬해 이제 4월에 사직을 결심하고 사직을 하고 나와서 이제 취업을 쭉 알아보다가 6월 달에 면접을 보고 7월에 합격 통지를 듣고 그다음에 8월에 갔어요. 그러니까 면허 접수를 한 거는 이제 그 해 이전이니까 이제 만 1년 정도 걸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더 빠르게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자 나오는 것도 뭐 한 3주면 되고 시험 보는 것도 한 달, 두 달이면 네. 잠깐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대학병원에 정확히 14개월 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네, 그 UA 면허 시험하고 엔클렉스를 동시에 보시고 합격도 하셨고 그런 다음에 병원 사직 후에 바로 구직 활동을 시작해서 두바이행 비행기를 탈 때까지 3달, 한 100일 정도 걸린 셈이에요. 더 빨리 하실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 이거보다 더 빠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선생님이 6월에 들어가서 9월에 바로 시험을 보시고 면허 신청을 하신 게 누가 그렇게 할 수 네. 있겠어요. 선생님만 가능했다. 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네. 이렇게 들으면은 맞는 얘기 같은데 근데 그 사직하고 나서 다음에 취업하기까지 그 기간이 굉장히 그때 당시 굉장히 길었거든요. 왜냐면 맞아요. 내가 다음에 어디 가는지 잘 모르니까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면은 그 길이 엄청 길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무섭고 미래가 무섭고. 네. 저도 그때 당시가 생각이 나는데 선생님이 저랑 통화하면서 되게 불안하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많이 남고 면접을 온라인으로 봤는데 연락이 안 온다. 이런 거를 저한테 막 맞아요. 그때 얘기하면서 되게 불안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런 얘기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맞아요. 어쨌든 네. 그래도 제가 듣기에는 나 그만뒀어 이런 다음에 며칠 있다가 나 두바이 가게 됐어 이렇게 하셨던 느낌도 들어요 사실. 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해지실 줄 몰랐어요. 아, 유명한 아니요. 너무 뛰어드는 거 아니에요. 두바이 병원의 업무 환경도 궁금해요. 선생님이 계셨던 두바이 병원의 규모와 의료진 업무 분담 체계나 환경 이런 것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있었던 병원은 풀 카파시티가 130병상이었는데 100병상 정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큰 규모는 아닌데 일반적인 병원 규모 사이즈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나라 자체가 인구가 많지가 않고 또 이제 프라이빗 병원 특성상 보통 두바이 나중에 처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국처럼 아랍에미레이트도 내셔널 헬스 시스템하고 프라이빗 섹터가 이제 이원화해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퍼블릭 병원 같은 경우는 규모가 더 큰 경우가 많은 것 같고 프라이빗 병원은 규모가 더 작지만 더 럭셔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이제 장단점을 나눠서 말씀드리면 장점은 한국 병원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업무가 좀 더 릴렉스하다고 해야 되나? 빡세지 않다는 점? 이제 환자랑 간호사 이제 레시오가 한국보다는 확실히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불링이 없는 거는 불링은 사실 이제 한국 간호사 사회의 특이한 문화인 것 같긴 해요. 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동료 사이에 시기 질투라든지 그런 다툼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건 인간 사회에서 다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고착돼 있고 이런 거는 네, 외국에서는 경험해본 적 없는 거고요. 그런 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병원 제가 다녔던 병원이 일회용품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 가위 같은 것도 한 번 쓰고 그냥 다 버리고 토치도 동공 확인하잖아요 우리가 IC에서 토치도 한 번 쓰고 버리고 막 이러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양말도 공짜로 공짜는 아니지만 양말도 일회용품이고 업무가 많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도 의료 시스템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은 일회용품이 엄청 많잖아요. 그게 다 차저블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바코드 스티커가 하나씩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자 병실 다 1인실인데 환자 병실 앞에 이렇게 이제 카드가 있어, 바코드 카드. 그러면 이제 무슨 물건을 쓸 때마다 그 바코드 스티커를 떼가지고 그 환자 바코드 카드에 다 붙여야 되는데, 그럼 바코드 항상 분실되잖아요. 그러면은 수간호사가 이제 나중에 카운팅 하면서 우리 오더한 건 이만큼인데 와 환자를 차지된 건 이만큼밖에 안 되냐고 간호사들을 구박하고 네, 그 바코드 모으는 게 진짜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게 있었고 이 모든 병실이 1인실이거든요. ICU도 그렇고 응급실도 그렇고 병동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이제 병동은 모든 병실이 1인실인데 그 병실 하나가 굉장히 커요, 안에가. 일반 호텔 방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안에.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침대도 자동이잖아요. 이렇게 병실이 크다 보니까 병동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간호사 스테이션부터 바로 앞에 있는 병실은 괜찮은데, 맨 마지막 방에 정말 닫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콜을 한번 이제 그 끝병실에서 나오면 또 끝병실은 항상 VIP 병실이에요. 그러면은 그 콜백 거기서 한번 나오면 이제 좀 힘이 드는 거죠. 그 시프트가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 이제 다른 나라가 아니라 중동 지역의 특징인 것 같아요. 거기 이제 갑질 문화가 조금 있어요. 한국보다 더 심해요. 한국보다 심해요? 한국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게 당연시 여겨지는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에미라티라고 불리는 이제 로컬 사람들은 보통 집에 다른 내셔널리티의 뭐 서번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도메스틱 워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거든요. 드라이버 있는 경우도 일상 다반사고 근데 거기에다가 그런 분들 있어요. 왕족분들, 귀족. 이웃 국가까지 해가지고 왕족들이 진짜 많아요. 사우디만 해도 왕족이 1000명 단위라는데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제가 다녔던 병원 경영진이 왕족이라고 했거든요. 정확한 정보는 알려주지는 않지만 왕족이라고 해서 다 이웃 국가들의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아니면 이제 두바이 내에서 있는 귀족들도 병원을 방문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오시면은 VIP잖아요. 네. 한국에서도 그런 VIP 있잖아요. 네네. 뭐 과장, 신지분의 그런 데 오시면 근데 이제 두바이는 그런 VIP 환자들의 expectation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언제 하루는 어떤 분이 오셨는데 간병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네. 콜백을 2번을 누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방에 이제 2번을 갔는데 한 번은 이불 덮어달라고 콜백을 부른 거예요. 이불을 덮어달라고요? 그리고 네, 이불을 덮어달라고. 근데 그분이 뭐 할 수 있는데도 모르겠어요. 아주 멀쩡하시고 이제 IV 라인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아이고. 근데 이제 그 환경을 생각해보면 이제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풀 PPE를 다 해야 되거든요. 장갑도 껴야 되고 마스크도 쓰고 에이프론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딱 그렇게 해보고 딱 들어갔는데 이불 덮어달라고 양말 신겨달라고 하면 좀 힘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한국에도 삼성병원 이런 데는 24시간 면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두바이는 그게 문화거든요. 항상 가족이라든지 프라이빗 간호사들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병실에 항상 대기하면서 환자를 돌봐주는 경우가 잦아서 그런 분들하고 이제 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께서는 한국 대학병원에서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더 비교가 잘 되실 것 같은데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했던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직접 모셔서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한 나라에서도 병원마다 특성이 다른데 외국이면 말씀해주신 거 외에도 다른 부분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듣다가 궁금한 부분이 갑질 문화가 단점이라고 하셨는데
문화적으로 잘 맞기 힘든데 잘 맞춰준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들? 그런 게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런 에피소드들?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귀족이나 왕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뭐랄까 이렇게 가족 중심적이고 어른을 존경하는 하고 익스프레션하는 그런 문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자 한 분이 오면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에 면회가 2명이 최대인데 그런 룰은 무시하는 건 다 반사고 가족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와가지고 언제 한 번 이제 할머니 환자분께서 입원을 하셨는데 의사가 NG를 넣자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따님들이 한 7, 8분 되셨던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그것도 넣어야 되냐고 하면서 굉장히 오열하시고 울컥까지는 아닌데 오열하시거나 그런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IV 넣는 거는 진짜 한국에서는 IV 넣으면 물론 달갑게 여기지 않으신 분들은 많지만 그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참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라인도 넣는데. 그런 뭐랄까 엄살이 심한 문화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IV 넣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 문화적으로 설명을 굉장히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IV 만약에 하다가 실패하면 네. 완전 오. 장난 아니겠네요? 그래서 항상 그 병원에서 그 방송을 하거든요. 혹시 응급실이나 ICU에서 IV 잘하는 간호사 좀 매드 설지 병동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방송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병동에서 잘하시는 선생님 항상 올라가지고 하나씩 놓고 오고 그랬어요. 네, 진짜 실패하면은 정말 얄짤없을 것 같아요. 그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환자분들이 프라이빗 간호사들, 네, 개인 간호사를 고용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제 생각엔 중동 전 지역을 다 합해서 네, 롱텀 케어 시스템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장기 요양보험도 있고 뭐 요양병원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지는 않지만 이제 웬만하면 집에서 환자를 보살피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이제 간병인 그리고 실제로 타국에서 이제 간호사를 했던 그런 분들을 집에 고용해가지고 같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그런 롱텀 환자분들 이제 뭐 예를 들어 배틀리든 환자라든지 그런 분들 이제 저희 병원 이제 어큐트 패실리티니까 저희 병원에 입원하면 다 같이 당연히 오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랑 그런 트러블 같은 게 많이 생겨요. 왜냐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중환자실은 그렇진 않지만 병동 같은 경우에는 1대4 이렇게 환자들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투약 시간이 딱 8시면 딱 8시 이렇게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이해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투약을 하겠다고 스테이션에 와서 또 약을 달라고 하는 경우라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분들하고 잘 타협을 잘 해야 됩니다. 진짜 엄청난 에피소드들이네요. 문화적 차이가 엄청 크네요, 정말. 네, 근데 반면에 영국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그 간호간병 통합 병동이 이렇게 있나요? 네네네 있어요. 네. 생기고 있어요. 100%거든요, 영국은. 병원 폴리시는 이제 가족분들 와서 환자 간호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인프레시면 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도 그런 분들이 없어요. 다 병원에서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문화적 차이 같습니다. 힘드네요. 상상만 해도 병동에서 막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명, 15명 보는데 그 사람들을 다 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저는 진짜 약간 상상도 안 되거든요. 그 중에 낙상 고위험군 3명만 섞여 있어도 이제 벌벌 떨면서 일해야 되는. 맞아요. 진짜 한국 간호사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이피션시를 따지면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또 생각해보면은 메디컬 에러는 한국에서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 레시오에 비하면 훨씬 적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스트릭한 그 문화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환자 안전에 은근히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도 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한국에서 일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비교가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비교를 하셨을 때 제일 다른 거. 꼭 항상 뭔가 제일 막 가장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가장 만족하는 거 또는 경험하고 아 이건 진짜 엄청 깜짝 놀랐다 이런 문화나 업무 차이가 또 있을까요? 저는 그 의료 시스템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싶어요. 내가 두바이에서는 프라이빗 병원에서 일을 했고, 영국에서는 완전 소셜 케어에 해당하는 NHS에서 일을 했었고, 한국은 내셔널 인슈런스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헬스케어 시스템을 경험을 했는데, 이제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퍼블릭 섹터도 있긴 있지만 그건 굉장히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프라이빗 병원이 마켓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미국 시스템, 미국의 그 프라이빗 헬스케어 시스템에 약간 컴페어를 할 것 같은데, 이제 보험이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이제 미국 의료 시스템 하면 보험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두바이도. 제가 일했던 두바이의 이은 추경 사립 병원에서는 연계된 보험이 없으면 치료를 받기 어려울 정도 병원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언제 케토시스로 오신 다이아베티가 있고 고혈당, 코마로 오신 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24시간 동안 계속 혈당 체크를 몇 시간마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혈당 체크가 한 번이 2만 원이 넘는데요. 그냥 얼마요? 근데 혈당 체크만 해도 그냥 몇십만 원 훅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험이 있으면 이제 보험 처리를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래도 불편한 점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언제나 환자가 아리스미아로 왔고 그러고 나서 카디올로지스트가 와가지고 응급실에서 그것도 안지오그라피 하겠다고 처방을 냈는데 보험회사에서 승인 안 내주는 거예요. 그게 아플 아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환자는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이제 응급 시술은 자기가 돈을 내겠다고 각서를 쓰고서 그런 시술을 할 수는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한테 그런 커뮤니케이션은 잘 안 되고 환자는 보험 승인 나는 거 기다리겠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 그 다음날 진행을 했거든요. 네. 이런 거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응급 시술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응급한 시술도 환자나 의사가 아니라 그 제3자 보험회사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어요.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환자한테는 보험에 관해서 뭐 정말 좀 의료진으로서 안타까운 지점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래도 간호사로서는 환경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서 맞아요. 느끼는 간호사로서의 환경보다는. 그리고 제가 선생님께 들은 바로는 두바이 근무하시면서 전반적인 업무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께서 실제로 일을 하셨을 때 근무 만족도가 궁금합니다. 앞에서 컴플레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 또 간호사 어디서 하냐고 할 거냐 물어보면 두바이에서 할 것 같아요. 좀 스트레스 프리한 환경이 있고 블레임 프리 예를 들어서 내가 메디컬 에러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런 병원 컬처상 개개인을 블레임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업무 이외에도 그냥 외국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되게 새로운 경험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바이가 또 외국인으로서 살기 굉장히 좋은 게 외국인이 굉장히 많은 도시거든요. 80%가 로컬보다 외국인이 그런 나라라서 내가 외국인인 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두바이 내에 멋진 비치가 있어요. 해수욕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게 나이트 끝나면 거기는 이제 교대 근무가 2개고 아침 데이 시프트랑 나이트 시프트가 있고
근무가 7시부터 7시까지인데 음. 나이트 끝나면 아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굉장히 덥고 그러면 해수욕장으로 다 달려가서 수영을 했던 게 기억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스카이랜드 굉장히 멋있거든요. 저 홍콩에 버금가는 그리고 차 유지비가 굉장히 싸요. 기름값이 완전 싸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은 네, 운전하시는 게 좋거든요. 운전을 하면서 이제 두바이 이제 풍경 바라보면 기분이 끝내죠. 한번 모두 한 번쯤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고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조금 시간을 보내기 굉장히 값진 도시인 것 같아요. 말씀해주시는 것만 들어봐도 거의 뭐 영화 한 장면이에요. 막 수영하고 스카이라인 바라보고 막 이런 게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두바이에서 일하면 어쨌든 그런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되게 매력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것만으로 저는 두바이를 거의 접하는 거나 다름없다 보니까 거의 홍보대사 맞아요. 급이신 것 같아요. 꼭 가보세요. 근데 사실 뭐 환경도 좋고 막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또 돈이잖아요. 예, 연봉이 그렇죠. 궁금한데 해외 취업하면 돈 많이 준다. 막 한때는 저 맨 처음에 간호사 됐을 때 미국 가면 거의 뭐 억 단위로 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혹시 그런 두바이 근무하실 때 연봉은 어떻게 되셨는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2016년, 2017년 그 사이에 근무를 했거든요. 그때 기준으로 한화로 환산해서 생각하면 한 45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두환자실 수당하고 제가 거기 기숙사를 주거든요. 이제 기숙사에서 안 살면 또 하우징 얼라운스를 따로 줘요. 그것까지 다 합한 돈이라서 그래도 네, 거기서 이제 택시를 아무도 안 떼가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근데 웃긴 게 제가 다녔던 병원을 포함해서 여러 알았던 국가에서는 인종차별이 좀 공식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병원에 필리핀 간호사도 있고 인도 간호사도 있는데 월급 차이가 있었어요. 한국인은 좀 더 주고 그런 디벨로핑 컨트리에서 오신 분들은 좀 덜 주고. 일하는 거는 똑같은 거죠? 그렇죠. 보통 그분들이 더 특히 인도 간호사들은 거기에 굉장히 오래 있거든요. 한국 간호사들은 거기에 이렇게 조금 있다가 다른 데 가고, 필리핀 간호사들도 다른 데 가고, 인도 간호사들은 거기에 가족들랑 둘러붙어서 계속 살거든요. 인도랑 굉장히 가깝고. 근데 그런 분들 이제 사직급도 많고 그런데, 그런데도 저보다 월급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좀 속상하게 하죠. 좀 갈등 같은 거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기숙사도 좀 그래요. 기숙사도 투베드룸에서 하우스메이트 한 명이랑 이렇게 나눠서 사죠. 자기 방이 하나 있고, 거실이나 부엌은 같이 나눠서 쓰는데, 인도 간호사들은 한 방을 또 둘이서 나눠서 쓰는 거죠. 투베드룸을. 그거 뭐야? 너무 웬일이야. 차별이 심하잖아요. 차별이 좀 심한 거 있어요. 병원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를 취업으로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그 월급 이런 걸 잘 따져보셔야 돼요. 왜냐면 모든 병원에서 뭐 450만 원만큼 주는 건 아니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 100만 정도로 원? 주는 그런 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생활이 되는 병원들은 거예요? 힘들죠. 사실 아무리 내가 디벨로핑 컨트리에서 왔다 하더라도 물가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병원에는 보통 내셔널리티 구성원을 보면 인도 간호사들이 좀 많은 편이고 웨스턴 간호사들은 별로 없는 편이고 그런 거를 잘 따져서 병원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놓고 뭐 써있고 이렇진 않지만 내셔널리티 구성을 좀 보면은 급여 체계를 아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병원에서 웨스턴 간호사를 우대한다 이렇게 쓴다는 거는 돈을 많이 주겠다 이런 얘기고. 네, 재밌다. 그런 것들. 신기하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 연봉을 듣고 나니까 더 매력적인 두바이 간호사 취업 과정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아무래도 해외 취업이다 보니까 이력서 준비부터 영어 점수,
그리고 영어 면접까지 준비하실 게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두바이 간호사 면허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어디 병원을 지원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바이 병원 리스트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위키피디아에 병원 리스트가 나오더라고요. 그 병원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서 이제 커리어란이 있잖아요. 이제 보통 그렇게 확인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에이전시도 현지에 있는 탑 에이전시들이 많은데 거기에 제 이력서를 하나씩 보냈어요. 그런데도 이제 한동안 연락이 없어서 좀 섭섭한 찰나에 에이전시에서 한 군데에서 갑자기 국제 전화를 해서 3일 뒤에 스카이프 면접으로 병원 수간호사랑 면접 볼 수 있겠냐고 그렇게 전달한 거예요. 수간호사랑. 그래서 그때는 영어 면접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구글 검색하면서 구글에 이제 검색해보면 이제 간호사들 저 같은 위치에 있는 필리핀 간호사들, 인도 간호사들 페이스북도 이제 꽤 페이스북 그룹 그런데 정보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많이 참고를 해서 준비를 했고 그러고 나서 1시간 정도 이제 면접 당일날 스카이프로 1시간 정도 화상 없이 목소리로만 쭉 중환자실 수간호사, 교육간호사, 책임간호사 이렇게 면접을 봤는데 그러고 나서 또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합격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다행히 한 달 뒤에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기뻤죠. 들으면서 저도 좀 신기했던 건 직접 병동의 책임 간호사, 수간호사, 교육 간호사가 면접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일반적인가요? 한국은 일단 간호사를 다 뽑고 그 다음에 부서 배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가요? 맞아요. 대부분 그렇죠. 특히 신규 간호사 뽑을 때는. 네. 근데 두바이나 영국은 자기가 일하고 싶은 부서에 지원을 하거든요. 부서 그래서 단위로 다 간호사를 뽑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당연히 그 수간호사가 가장 중요하고, 네, 그렇게 면접을 합니다. 해외에서 간호사로 일하려면 아무래도 면허 문제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네. 한국에서 아랍에미리트 간호사 면허를 따시고 가신 거지만 보통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면허가 있어야 병원에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발급 절차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최근에 제가 그 세미나 준비하면서 병원 지원 조건을 확인했거든요. 네. 보면 지원 자격 조건, 그 면허 시험 지원 자격 조건만 되면 지원할 수 있다. 면허 따는 거는 도와준다. 이런 병원들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서류를 스크리닝 해주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이제 혹시 CGNFS라는 기관 아세요? 혹시? 잘 모르겠어요. 엔클렉스. 그런 기관인데. 그런 기관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내 한국 간호사 면허, 그리고 내 교육, 간호대학 나온 거, 스크립트랑 졸업장 이렇게 보고 스크리닝 해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은 교육 수준이랑 면허가 지원 조건이 만족된다. 이런 서티피케이트 주는 회사가 있어요. 데이터 플로우라고. 데이터 플로우까지 서티피케이트 갖고 오면 나머지 이제 필기 시험보나 그런 거는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병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조금 좀 트리키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면허 시험을 다 보고 간 케이스고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은 한국 선생님이셨는데 학교 보건교사로 취업을 하신 거예요. 오? 그게 가능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면허가 없으셨거든요. 네. 면허가 없으셨는데 네. 거기서 다 기다려줬어요. 그래도 한 번 또 안타깝게도 한 번 이렇게 시험을 불합격하셨는데 다시 이렇게 합격하셨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다 기다려주고 네. 보건교사 혹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교육도 하고 하잖아요. 보건교사 한국에서는. 네네네. 그런 업무는 없었고 보통 이제 양호실에 온 학생들을 치료해주고 이제 부모님들 전화해주고 이런 업무를 주로 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취업하신 선생님도 계세요. 그냥 한국에서 간호사를 하고
두바이로 와서 취업을 하시고 면허도 그때 따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열심히 지원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그쵸? 준비를 하는 것도 맞아요.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런 문제도 애로사항도 있어요. 두바이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 속한 하나의 주잖아요. 근데 네. 아랍에미레이트가 6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유명하기로는 이제 아부다비랑 두바이가 유명하고, 그거 말고도 이제 뭐, 후제이라, 샤르자 이렇게 다른 주들이 있는데, 주마다 또 면허 발급기관이 달라요. 그래서, 만약 내가, 난 두바이에서 일해도 되고, 아부다비에서도 일해도 되면은, 어디 면허를 신청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 주에서 면허를 따면 인도스멘트 하기는 어렵진 않으니까 어떻게 말씀드리자보다 동시에 공격을 이렇게 동시에 병원 지원도 하고 면허 시험도 준비하고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데이터 플로우라는 회사의 사이트는 정보란에 게시해 둘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이거는 유용한 정보인 것 같아요. 저는 한국 간호사의 경력 인정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애초에 경력직만 뽑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간호사 면허로 경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좀 유리한가요? 기본적으로 아랍에미레이트 전역의 면허 지원 자격이 통합되어 있어요. 2년 경력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없으면 이제 면허를 신청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베이직 엘리지빌리티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병원마다 부서에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부서마다 요구하는 경력 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 특수부서 같은 경우에는 ICU 경력을 뭐 2년, 3년 요구한다. 뭐 이런 특별한 엘리지빌리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병원마다 다르고 부서마다 다르니까 일일이 하나씩 찾아보셔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서서 듣기로는 선생님께서 한국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하셨다고 하셔서요. 그러면은 조금 특이 케이스 아니면은 그 병원이나 병동의 요구 조건이 달랐던 건지 예외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운이 좋게 그 면허 지원 자격 조건이 2015년에 이제 컨솔리데이션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지원을 해가지고 저는 그거를 비껴 나가는데 지금은 무조건 필수 2년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영국 간호사 편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국에 지원할 때는 1년 경력이 꼭 있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병원 다니면서 나는 1년 경력이 안 돼서 영국은 지원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또 그 경력 조건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선생님께서는 그리고 한국에 계실 때 ICU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ICU 경력이 있어서 이제 그쪽에서도 ICU에 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병동이나 특수부서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취업에는 지장이 없을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응급실이나 뭐 수술실이나 중환자실에서도 신생아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수부서라서 이 논란이 항상 많은데 이런 경력의 경우에는 좀 어떨지 궁금해요. 응급실, 수술실, 신생아 중환자실 경력이 있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 아랍 국가는 아기를 많이 낳잖아요, 한국에 비해서.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를 굉장히 많이 뽑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레이버룸이라든지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나 응급실 다 있고 수술실, 신생아 중환자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부서마다 그 필요한 만큼 인원을 충원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뛰어나는 만큼 가는 거라서 뭐 어느 부서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신장 투석실에 계신 선생님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선생님들이 저 요양병원에 일해서 좀 자신감이 결여돼 있는데 저도 왜 해외 취업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 주시는 선생님 계시는데 해외 취업 굉장히 가능하시고 제가 다녔던 두바이에 있는 병원에도 어큐트 하스피털이지만
거기에 이제 롱텀 케어 병동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요양병원 같이 이제 롱텀 케어 경력 있는 간호사들을 좋아하거든요. 오. 그거 자기 경력 이런 스킬에 대해서 중환자실 경력이 더 소중하다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 그 부서마다 특성이 다른 거지. 그래서 그런 자신감, 선생님들께서 자신감 좀 많이 가지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취업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런 얘기하면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영어 실력에 대한 것이거든요. 저희가 사실 선생님 인터뷰하기 전에 인스타그램으로 네.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영어 실력에 관한 거였거든요. 예를 들면, 네. 지금 미국 간호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영어가 자신이 없어서 이거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지원을 해도 될지 아니면 뭐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여야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네. 이제 일을 해보시고 또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으셨을 때 어느 네. 정도의 영어 실력이 필요한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제 이야기 먼저 할게요. 저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병원 지원하기까지 한국에서 영어 공부 많이, 호주에 워홀 한번 다녀온 적 있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계속 대학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한국에서도 그 정도 영어 실력은 갖출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을 키워야 되냐, 이렇게 질문 주시면 저는 인터뷰 합격할 정도만 하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일단은 두바이 그 근무 환경을 생각해보시면 다들 외국인이거든요. 네. 영국 간호사나 뭐 미국 간호사나 캐나다 간호사도 있지만 소수고 대부분 이제 필리핀 간호사, 인도 간호사, 말레이시아 간호사, 자기 모국어가 잉글리시가 아닌 사람들끼리 그냥 조만조만하게 영어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면 의사소통 할 수 있으면 인터뷰만 합격하시면 가면은 영어가 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인터뷰를 합격할 정도의 영어가 어느 정도냐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서 네, 그 판단은 면접관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했던 거를 그 면접 동안 질문받았던 기억을 몇 개 하는데 이제 뭐 상황을 주어지고 나라면 어떻게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질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리스닝이 중요하고 보통 스카이프로 면접 보기 때문에 전화 영어가 일단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리스닝이 잘 돼야 되고 어느 정도 내 의사소통, 내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바이랑 영국을 조금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두바이는 취업하거나 면허를 신청할 때 영어 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뷰만 합격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반면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인 영어 인증 점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저는 IELTS로 했거든요. 네. 최저 기준이 reading, listening, speaking이 7이고, writing이 6.5예요. 확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면접은 영국 면접이 훨씬 쉬웠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포맷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인터뷰는 어렵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제 IELTS만 쉽지 않지만 IELTS 최저 기준만 충족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IELTS 점수 기준이 높아서 이것만 하면은 당연히 질문은 쉬울 것 같아요. 이걸 하는 사람들은. 저도 되게 고생해서 받았어요. 저는 라이팅이 또 7이었거든요. 저 때는. 근데 영국에서 그 조건만 만족되면 취업이 굉장히 쉬워요. 간호사가 없어갖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라이팅 기준도 6.5로 낮춘 거고, 어쨌든, 이제 최근 조건만 만족하시면, 길은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두바이 간호사로 근무를 하셨으니, 이 취업 꿀팁,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네. 또 한국산업인력공단 월드잡 네. 플러스에서도 강의도 네. 많이 하시고 뭐죠? 또래 멘토 네. 이런 것도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걸 비추어 보았을 때 팁 뭐가 있을까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소속된 월드잡 K모센터 거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해외에서 취업을 한다는 정착금도 주고 굉장히 혜택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간호사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제가 보기로는 브이로그 형식으로 아부다비 간호사 촬영한 것도 올려놓으시고 영국 간호사도 지금 올라온다고 들었고 어쨌든 꼭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말고도 만약 혹시 중동 지역에 간호사 아니라도 취업하고 싶다고 하면 학교 간호사도 좋을 것 같고 항공사에 간호사로 취업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부 다네요. 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에미레이트 항공에서 일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항공사에서 일할 생각 없냐고 스카우트 하셨거든요. 진심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근데 그런 기회도 있으니까 간호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승무원으로도 굉장히 한국 분들이 많이 가 계세요. 에미레이트 항공. 네. 그런 것들도 다 K모센터 월드잡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니까 꼭 확인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바이 말고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부다비에서도 많은 병원이 있고 그 외에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다른 중동 국가들에서도 외국 간호사들을 반기고 있으니까 비교해보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차미나 선생님 모시고 두바이 간호사 취업 과정과 업무 경험 등을 들어봤는데요. 강의 때 다른 분들께 전하는 이야기를 레코드하기 위해서 출연해 주셨다고 했는데 오늘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마 해외 취업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예 생각이 없던 사람인데 되게 재밌고 매력적이고 이렇게 알려주실 분을 또 마침 이렇게 알게 된 게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여기가 왜 좋은지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이런 게 힘들다는 거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야기들 해주셔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다음 주에도 차미나 선생님의 매우 유익한 해외 취업 이야기가 계속 될 예정이니까요. 다음 화도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시작은 간호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시간은 여러분의 탈인상 탈간호 탈병원을 지지합니다.